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 12가 출시하면서 같이 나온 제품이 있죠. 바로 맥세이프란 충전기와 제품들인데, 오늘은 이 제품을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애플 제품을 사면서 지금까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제품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은 굉장히 돈이 아까워요. 처음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영상들이고, 혹시라도 맥세이프를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고 나서 구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충전기 호환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갖고 있던 충전기 이 전부 다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충전이 되긴 하지만 최대 출력을 원하는, 그러니까 15W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충전기를 쓰셔도 다 최대 출력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충전기들, 65W 충전기나 그 이상의 충전기나 혹은 애플 정품 18W 충전기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냥 충전만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애플이 정한 그 규격에 맞는 충전기여야 한다는데 이 규격이 나온 지가 얼마가 안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충전기를 새로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애플 정품 20W 충전기를 사거나 아니면 최근에 출시한 서드파티 제품들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나 환경을 생각해서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나 이어팟을 뺐는데, 이러한 애플이 너무 티나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뒤가 맞으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앞뒤가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샀던 제품들은 뭐고 왜 추천을 안 드리는지 우선 한 번씩 언박싱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그냥 한번 살짝 보여드린 거고, 바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가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맥세이프로 제대로 된 무선 충전을 즐기시려면 이 충전기 또한 새로 사셔야 하는데, 20W 정품 충전기는 25,000원, 이 맥세이프 충전기는 5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려면 무려 8만원을 내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얼마나 제품들을 잘 만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돈은 지불할 의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불을 했는데 다음 사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 때문에 그럴 의향이 다 사라졌습니다. 싸그리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까지 산다면 이것들은 59,000원이죠. 이 케이스까지 14만원 정도의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충전 속도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1%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애플 제품을 사면서 이렇게 화난 적은 처음이에요. 자,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 20W 정품 충전기와 요 맥세이프 충전기 최고 출력을 내는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100%까지 충전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무려 5시간 50분이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시간별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충전을 하면서 스탑워치로 시간을 쟀고 얼마나 충전됐는지 확인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제 오후 8시 3분부터 충전을 바로 시작했어요. 한 17분 정도 충전했는데 16% 정도가 충전이 됐고, 26분 정도 충전했을 때 21%, 갑자기 충전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40분 충전했는데 28%, 50분 충전했는데 35%, 1시간 10분 충전했는데 43%, 2시간 14분 충전했는데 65%, 2시간 반 충전했는데 66%, 2시간 45분 충전했는데 69%, 3시간 넘게 충전했는데 74%, 3시간 반 충전했는데 81%, 4시간 반 정도 충전했는데 93%, 5시간 16분 충전했는데 99%, 5시간 40분 99%, 100% 충전까지 5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자, 이것도 어제 충전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냥 평상시 유선 충전하는 것처럼 맥세이프를 충전시켜 놓고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자, 이건 제가 시간별로 몇 와트 충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 건데, 15W 충전이라고 했으나 11W 충전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15W 충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한 7W가 안 되는 충전으로 바뀌었죠. 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W 충전, 그 다음은 7W 충전, 자, 그 다음은 5W 충전으로 줄었어요. 일단 15W 충전을 한 번도 못 봤고요. 그 다음 3.6W 충전, 아직 충격받긴 이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0.18W 충전할 때도 있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W 충전도 굉장히 느린데 0.18W 충전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냥 충전이 안 되고 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그냥 방전만 안 되도록 전류만 흘려주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거의 충전이 안 되는 수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한 번 더 볼게요. 자, 쭉 더 보시면 똑같이 0.18W 충전, 여기도 0.18W, 여기는 갑자기 8W 이렇게 올랐었고요. 5W로 좀 올랐고 4시간 38분쯤 충전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5W, 그 다음 또 0.18W, 5시간 57분 충전했을 때 0.18W로 떨어졌었네요. 정확한 충전 시간은 6시간 4분 정도 충전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은 1.7W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정말 충격적인 0.1W
1W 충전을 보셨어요. 저는 난생 처음 0.1W 충전을 봤습니다. 자, 애플이 욕먹었던 게 뭐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5W짜리 충전기를 넣어주냐? 삼성은 25W 충전기를 기본 구성품으로 넣어준다 막 이랬었는데 그걸 욕할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8만원 주고 산 충전기가 0.18W 충전을 보여줬으니까요. 제가 왜 돈을 아까워하시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겠죠? 자,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거는 바로 네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네 번째 이유는 발열입니다. 이 맥세이프 충전기 같은 경우에 다른 무선 충전기들보다 발열이 훨씬 심해요. 자, 그 이유는 구조에 있는데요. 다른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 고정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카툭띠 때문에 살짝 떠 있거나 혹은 뒷면이 노출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발열 관리가 좀 되는 편인데 얘는 이렇게 딱 맞게 부착되는 형식이라서 열을 식혀주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통풍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본체에 이렇게 너무 딱 달라붙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고요. 구조적으로 발열이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불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완충까지 6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직접 실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불 위에 올려놓으면 안 그래도 통풍이 잘 안 돼서 발열 관리가 안 되는데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충전을 굉장히 낮춥니다. 맥세이프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희대의 발명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딱 하루 써보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애플이 만든 제품 중에 몇 안 되는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맥세이프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건 필수가 아니지만 맥세이프 사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거를 같이 사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한마디로 반필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케이스의 단점이 꽤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원래 애플 케이스는 무거운 걸로 좀 유명했었는데 얘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면 이 안쪽에 굉장히 무거운 제품인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원래 투명 케이스도 좀 두툼해서 무거운 편이었는데 이 동그란 부분이랑 이 흰 부분, 이 흰 부분 전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한번 재보면요 29g이 나와요. 이것도 보시면 29g이 나옵니다. 보통 가벼운 케이스의 한 2배 정도 되는 무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무거운 이 아이폰 12 프로 얘 같은 경우에는 186g인데 약 30g이 되는 케이스까지 끼게 되면 무려 215g이 나옵니다. 실제로 들어봤을 때 굉장히 묵직해요. 손목의 피로도가 꽤나 심할 것 같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호불호가 있을 후면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투명 케이스의 하나인데, 자, 정면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동그랗게 있고 아래도 이제 일자로 있죠. 이게 이제 맥세이프 자석이 들어가서 자석 모양을 그대로 노출시키면 더 안 예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죠. 이게 이제 호불호가 꽤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충격적이었으나 이제는 좀 예쁘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마지막이 제일 치명적인데요. 요거는 이제 애플 정품 투명 케이스에 한한 건데 이틀 동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뺐다 꼈다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래 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크랙이 갔어요. 이렇게 빼면서 이 부분에 이제 무리가 가가지고 크랙이 간 것 같은데, 저는 뭐 케이스를 그냥 부드럽게 빼거든요. 몇 번 뺐다 꼈더니 크랙이 갔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와, 재수없게 나만 이렇게 불량품이 걸린 걸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런 확률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애플 관련 커뮤니티를 뒤져봤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뺐다 꼈는데 크랙이 발생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플에 직접 문의하진 않았으나 교환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교환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불량이 아니라 이거 소비자 과실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투명 케이스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원형 디자인이나 아래 크랙 가는 이런 이슈들, 이런 것 때문에 구매를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맥세이프 충전기와 이 맥세이프 케이스 요거를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인이 야 에마라 나 맥세이프 충전기 살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사지 마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할 때 꼭 사야 하는 이유도 올리는데, 이번 요 맥세이프 컨텐츠는 꼭 사야 하는 이유는 올라오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꼭 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양분해서 만들지 않은 컨텐츠는 LG 벨벳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 두 번째 영상이 애플 제품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기를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